혼자 키운 딸 상견례자리 전 남편과 새 여자가 사돈이라고. 네가 왜 거기 있어? 기가 막히는 사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 외곽 한때는 희망찬 신혼집이었을 낡은 단독주택. 이제는 30년 세월의 무게로 등이 휜 채 서 있었다. 현관문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나무가 드러났고 벽지는 곰팡이와 눈물로 얼룩진 추억들처럼 찢어져 있었다. 마르는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며 마치 미화의 아픈 관절처럼 신음소리를 냈다. 장미화는 창가에 놓인 오래된 가죽 소파에 몸을 맡겼다. 그 소파는 신혼 때 박도윤과 함께 장만한 유일한 추억이었다. 이제는 스프링이 튀어나와 허리를 찔렀지만 그녀에게는 버릴 수 없는 마지막 흔적이었다. 미화의 손을 내려다봤다. 손톱 밑에는 새벽부터 했던 빨래비누 찌꺼기가 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류마티스로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다. 손등에는 간방과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67년의 삶이 고스란히 새겨진 증거였다. 내 손이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미화는 쓸쓸하게 웃었다. 젊은 시절에는 예뻤던 손이었는데 도윤이 처음 잡았던 그 하얀 손이. 엄마.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지은이 바람처럼 들어왔다. 늦은 오후 햇살이 딸의 뒤통수를 비추며 후광처럼 번졌다. 손에는 웨딩드레스 사진 여러 장을 들고 있었는데 그 사진들이 바람에 팔랑거렸다. 이거 봐. 어때? 예쁘지? 지은의 목소리에는 35년간 들어본 적 없는 설렘이 가득했다. 지은의 눈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였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미화의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35년.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딸이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었다. 엄마 봐봐. 이 드레스 어때? 아니면 이건? 지은이 사진들을 펼치며 어린아이처럼 깔깔거렸다. 미화는 딸의 행복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등골을 타고 차가운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마치 큰 불행이 다가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왜 이럴까? 지은이가 행복해하는데. 불길한 예감이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생긴 본능이었다. 너무 행복하면 반드시 그만큼 큰 아픔이 따라온다는 것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지은이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가 될 거야. 미화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볼을 어루만졌다. 그 볼은 여전히 어릴 적처럼 부드러웠다. 정말 엄마가 보기에도 예뻐? 지은이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물었다. 당연하지. 엄마 딸인데. 미화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린 것처럼. 엄마. 근데 혼례 때 아빠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수 오빠 부모님은 둘 다 오시는데 우리는 엄마 혼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미화의 심장이 쥐어짜는 듯 아팠다. 갑자기 숨이 막혔다. 3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너 같은 년이랑은 한시도 더 못 살겠어. 문을 박차고 나가던 박도윤의 뒷모습. 그리고 생후 8개월이던 지은이를 안고 울던 자신의 모습이. 괜찮아. 엄마가 아빠 자리까지 다 채워줄게. 미화는 애써 밝게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울어? 지은이 놀라며 미화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그래. 미화는 급히 눈물을 닦았다. 빨리 가서 드레스 더 구경해봐.
지은이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은 다시 적막에 쌓였다. 미화는 혼자 남은 공간에서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풀풀 날렸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혼인신고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 적힌 박도윤 그 세 글자. 보는 순간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이 자식? 아직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미화는 종이를 꽉 움켜쥐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제발, 하느님, 지은이만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미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에 기도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뭔가 잘못될 거야. 이렇게 행복하면 안 돼.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새벽 3시, 미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봤다. 달빛에 비친 마당의 국화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꽃들은 지은이 어릴 적 함께 심은 것들이었다.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다. 국화꽃잎 하나가 툭 떨어져 땅에 닿았다. 그 모습이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져서 미화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서울 외곽 한때는 희망찬 신혼집이었을 낡은 단독주택. 이제는 30년 세월의 무게로 등이 휜 채 서 있었다. 현관문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나무가 드러났고 벽지는 곰팡이와 눈물로 얼룩진 추억들처럼 찢어져 있었다. 마르는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며 마치 미화의 아픈 관절처럼 신음소리를 냈다. 장미화는 창가에 놓인 오래된 가죽 소파에 몸을 맡겼다. 그 소파는 신혼 때 박도윤과 함께 장만한 유일한 추억이었다. 이제는 스프링이 튀어나와 허리를 찔렀지만 그녀에게는 버릴 수 없는 마지막 흔적이었다. 미화의 손을 내려다봤다. 손톱 밑에는 새벽부터 했던 빨래비누 찌꺼기가 끼어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류마티스로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다. 손등에는 간방과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67년의 삶이 고스란히 새겨진 증거였다. 내 손이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지? 미화는 쓸쓸하게 웃었다. 젊은 시절에는 예뻤던 손이었는데 도윤이 처음 잡았던 그 하얀 손이. 엄마.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지은이 바람처럼 들어왔다. 늦은 오후 햇살이 딸의 뒤통수를 비추며 후광처럼 번졌다. 손에는 웨딩드레스 사진 여러 장을 들고 있었는데 그 사진들이 바람에 팔랑거렸다. 이거 봐. 어때? 예쁘지? 지은의 목소리에는 35년간 들어본 적 없는 설렘이 가득했다. 지은의 눈은 어린아이처럼 반짝였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미화의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35년.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딸이 처음으로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었다. 엄마 봐봐. 이 드레스 어때? 아니면 이건? 지은이 사진들을 펼치며 어린아이처럼 깔깔거렸다. 미화는 딸의 행복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등골을 타고 차가운 무언가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마치 큰 불행이 다가오기 전에 고요함 같은. 왜 이럴까? 지은이가 행복해하는데. 불길한 예감이었다. 3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생긴 본능이었다. 너무 행복하면 반드시 그만큼 큰 아픔이 따라온다는 것을.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지은이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가 될 거야. 미화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볼을 어루만졌다. 그 볼은 여전히 어릴 적처럼 부드러웠다. 정말 엄마가 보기에도 예뻐? 지은이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물었다. 당연하지. 엄마 딸인데. 미화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린 것처럼. 엄마, 근데 혼례 때 아빠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지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민수 오빠 부모님은 둘 다 오시는데 우리는 엄마 혼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미화의 심장이 쥐어짜는 듯 아팠다. 갑자기 숨이 막혔다. 30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너 같은 년이랑은 한시도 더 못 살겠어. 문을 박차고 나가던 박도윤의 뒷모습. 그리고 생후 8개월이던 지은이를 안고 울던 자신의 모습이. 괜찮아. 엄마가 아빠 자리까지 다 채워줄게. 미화는 애써 밝게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울어? 지은이 놀라며 미화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그래. 미화는 급히 눈물을 닦았다. 빨리 가서 드레스 더 구경해봐. 지은이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은 다시 적막에 쌓였다. 미화는 혼자 남은 공간에서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풀풀 날렸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혼인신고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 적힌 박도윤 그 세 글자. 보는 순간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듯 아팠다. 이 자식? 아직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겠지. 미화는 종이를 꽉 움켜쥐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제발, 하느님, 지은이만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미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늘에 기도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불안한 목소리가 속삭였다. 뭔가 잘못될 거야. 이렇게 행복하면 안 돼. 인생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아. 새벽 3시, 미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봤다. 달빛에 비친 마당의 국화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꽃들은 지은이 어릴 적 함께 심은 것들이었다. 그때 바람이 세게 불었다. 국화꽃잎 하나가 툭 떨어져 땅에 닿았다. 그 모습이 마치 불길한 징조처럼 느껴져서 미화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혼례를 일주일 앞둔 일요일 오후. 미화는 새벽 4시부터 잠에서 깨어 거울 앞에 섰다. 67년을 살아온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만은 달랐다. 딸의 상견례 날 절대 초라하게 보일 수 없었다. 오늘만은 당당하게 서자. 미화는 거울 속 자신에게 다짐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곧게 올리고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던 고급 한복을 꺼냈다. 검은 저고리에 연분홍 치마 그리고 값비싼 금비녀까지. 전 재산 1천만 원을 털어 마련한 옷이었다. 30년 동안 아껴온 적금을 모두 깨서 산 것이었다. 한복을 입는 내내 손이 떨렸다. 고급스러운 비단 저고리를 입으니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다. 엄마, 와. 지은이 방에서 나와 미화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은이 감격해서 미화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시댁분들께 정말 좋은 인상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우아하신 줄 몰랐어요. 미화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35년 동안 혼자서 딸을 키워온 자신이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서고 싶었다. 나도 훌륭한 어머니야. 지은이를 이렇게 잘 키웠잖아.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 강남 청담동의 고급 한정식집 궁중. 입구부터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에 값비싼 장식품들이 늘어서 있었다. 미화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다. 이런 곳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신랑 민수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깔끔한 정장에 값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 영락없는 강남 아들이었다. 어머, 우리 사위. 정말 잘생겼다. 미화는 환하게 웃었다. 지은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다. 부모님이 안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들어가시죠. 민수는 정중하게 안내했다. 복도를 걸으며 미화의 마음은 복잡했다. 떨리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다. 과연 어떤 분들일까? 우리 지은이를 좋게 봐주실까? 민수가 문을 열었다. 아버님, 어머님, 신부 측 가족분들 오셨습니다. 미화와 지은이 문턱을 넘어들어서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넓은 방 안에는 고급스러운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고 한정식 상차림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었다. 맞은편에는 중년 부부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익숙했다. 어깨의 기울기, 목덜미의 모양, 머리를 만지는 습관까지. 설마 그럴 리가. 미화의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다. 어서 오세요.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일어났다. 그 순간 미화의 숨이 멎었다.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여전히 거만한 눈빛. 입가에 새겨진 비웃음 같은 주름. 30년이 지났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박도윤. 30년 전 생후 8개월이던 지은과 자신을 버리고 떠난 바로 그 남자였다. 미화의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다. 손이 덜덜 떨려서 한복 치마를 움켜쥐었다. 도윤은 미화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놀람도 당황함도 없었다. 마치 미화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는 듯한 차분함이 있었다. 이 자식? 혹시 알고 있었던 거야? 미화의 머리가 어지러웠다. 도윤의 옆에는 화려한 금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여자가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명품 한복에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을 한 모습이 미화와는 천지 차이였다. 그 여자가 미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묘한 승리감과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내가 이겼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도윤이 예의 바르게 일어나 인사했다. 민수 아버지 박도윤입니다. 그 목소리 30년 전 그대로였다.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 마치 미화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인 양태연하게 말했다. 지은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으며 정중히 절했다.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민수 오빠가 부모님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미화의 입안이 바짝 말랐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다. 이럴 수가. 하필이면 내 딸의 시아버지가 바로 그놈이라니. 운명의 장난이 이럴 수가 있을까? 30년 동안 증오하며 살아온 그 남자가 이제는 사돈으로 앉아 있다니. 안녕하세요. 도윤의 부인이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민수 어머니 정순심입니다. 지은 씨 정말 예쁘시네요. 미화는 인사를 받으려 했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자, 모두 앉으시죠. 도윤의 새 부인 정순심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품격이 묻어났다.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의 말투였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미화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아름다운 작의 젓가락을 집으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젓가락이 덜그덕거리며 도자기 그릇에 부딪혔다. 진정해. 진정하자. 지은이 앞에서는 절대 티내면 안 돼. 미화는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다.
우리 민수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났네요. 도윤이 여유롭게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그 모습이 30년 전과 똑같았다.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거만한 태도. 지은 씨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어머님을 닮아서 그런가 봅니다. 그 순간 미화의 속이 끓어올랐다. 혈관이 터질 것 같았다. 어머니를 닮았다고? 이 개자식이. 너는 지은이가 갓난아기일 때 떠났잖아. 지은이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으면서 무슨 닮았다는 소리야. 미화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날 것 같았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 순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 건설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도윤이 가슴을 펴며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도윤건설이라고. 규모가 꽤 큰 편이죠. 작년 매출이 500억 정도 됐나요? 500억? 미화는 그 숫자를 듣고 현기증이 났다. 자신은 30년 동안 하루에 5만 원 벌기도 힘들었는데.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은이 감탄했다. 민수도 이제 후계자로 키우고 있고요. 내년에는 상장 준비도 할 예정입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때 순심이 우아하게 끼어들었다. 저희는 결혼한 지 25년 됐는데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녀가 도윤의 팔을 살짝 만지며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부부는 역시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 더욱 그렇죠. 그 말이 미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25년. 25년이라고? 나랑 헤어진 지 5년 뒤에 저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네. 그럼 나는 뭐야?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지은이 키운 건 뭐야? 미화의 눈앞이 붉게 변했다. 30년 동안 혼자서 밤잠을 설쳐가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일 하러 가던 모습, 지은이 학비 벌려고 밤늦게까지 설거지하던 모습들이. 지은 씨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순심이 미화를 보며 물었다. 그 시선이 문제였다. 겉으로는 정중했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은근한 무시와 우월감이 담겨 있었다. 마치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저는 미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목구멍이 메어왔다. 청소 일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순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동정과 무시가 섞인 복잡한 표정이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시느라. 그 혼자서라는 말에 강조가 들어갔다. 마치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불쌍한 여자라고 낙인 찍는 것 같았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지은이 엄마를 자랑스럽게 바라봤다.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요. 하지만 그 순간 도윤은 아무 표정 없이 음식을 먹고 있었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인 양. 심지어 지은이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 미화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이 새끼가 나를 완전히 모르는 척하고 있어. 지은이가 자기 친딸이라는 것도 숨기고 30년 동안 한 푼도 안 보내놓고 이제 와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 지은이가 어릴 때는 어땠어요? 순심이 관심 있는 척하며 물었다. 네, 정말 착했어요. 미화가 간신히 대답했다. 아픈 적도 거의 없고. 아, 그럼 아버지가 없어도 잘 컸네요. 순심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요즘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많던데 다행히 지은 씨는 잘못되지 않았네요. 한부모 가정이라는 말에 미화의 가슴이 찢어졌다. 마치 자신을 결함이 있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았다. 그때 도윤이 입을 열었다.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
홀로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도윤은 미화를 똑바로 보지 않았다. 마치 나는 당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미화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이 개자식이 나를 홀로 아이 키우는 불쌍한 여자로 만든 게 바로 너야. 그러고는 이제 와서 동정하는 척이야? 미화의 손이 젓가락을 꽉 움켜쥐었다. 당장이라도 그 젓가락으로 도윤의 얼굴을 찌르고 싶었다. 집으로 돌아온 미화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고급 한복이 구겨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30년 만에 마주친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냄새까지 모든 것이 악몽 같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오늘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시댁분들 너무 좋으시죠? 미화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에 뭔가 꽉 막힌 것 같았다. 엄마는 좀 쉴게. 지은이 너도 피곤할 테니 얼른 가서 쉬어라. 미화는 간신히 말했다. 지은이 방으로 들어간 후 미화는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꺼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마시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소주를 따르기도 힘들었다. 소주가 컵 밖으로 흘러넘쳤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미화는 혼잣말을 하며 소주를 들이켰다. 한 잔, 두 잔. 알코올이 혈관으로 퍼져나가자 억지로 눌러두었던 기억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30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당시 37세였던 도윤이 담배를 피우며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난 이런 생활 못하겠어. 그때 미화는 갓 돌이 지난 지은이를 업고 있었다. 지은이는 열이 나서 계속 울고 있었고 미화는 밤새 간병을 하느라 눈이 퀭하게 빠져 있었다. 무슨 말이야? 지은이가 이제 돌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문제야. 도윤이 소리를 질렀다. 애까지 생기고 매일 울어대고 돈은 없고 난 이런 생활 못해.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여보. 미화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지은이도 우리 아이고. 사랑? 도윤이 비웃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너 때문에 내 꿈을 다 포기했어. 내가 원래 뭘 하려고 했는데. 여보,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아르바이트도 더 많이 하고 지은이도 잘 키울게. 미화는 울면서 매달렸다. 하지만 도윤의 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됐어. 끝이야. 도윤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난 이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거야. 너랑 애는 알아서 해. 여보, 제발. 미화가 지은이를 안고 도윤의 다리를 붙잡았다. 우리 어떻게 살라고? 지은이는 어떻게 하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도윤이 발을 차며 미화를 밀어냈다. 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날 밤 도윤은 정말로 집을 나갔다.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에 지은이가 더 크게 울었다. 생후 8개월이던 지은이를 안고 미화는 하염없이 울었다. 으악. 현재로 돌아온 미화는 소주잔을 벽에 내던졌다. 잔이 산산조각 나면서 술과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벽에 소주가 흘러내렸다. 30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미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제 와서 나타나서 행복한 척하고 있어? 500억? 건설회사? 세부인? 미화는 비틀거리며 벽장으로 갔다. 맨 안쪽에 숨겨둔 오래된 신발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풀풀 날렸다. 상자 안에는 30년 전의 추억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도윤과의 결혼 사진, 지은이 어릴 적 사진들, 그리고 이혼 서류. 결혼 사진을 보니 우라가 치밀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턱시도를 입은 도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이 거짓말쟁이. 사랑한다고 했잖아. 미화는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것만이 지은이 아빠와의 유일한 증거였으니까. 지은이 어릴 적 사진들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다. 돌잔치 사진에는 아빠 자리가 비어 있었다. 첫 생일, 어린이집 입학식, 초등학교 입학식. 모든 사진에서 지은이는 엄마와 단둘이었다. 지은아, 엄마가 너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미화는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말해주지?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술에 취한 미화는 휴대폰을 꺼냈다. 혹시나 해서 포털 사이트에 박도윤을 검색해봤다.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왔다. 첫 번째가 도윤건설 대표이사 박도윤이라는 기사였다. 기사를 클릭하니 화려한 사무실에서 웃고 있는 도윤의 모습이 나왔다. 비싼 정장을 입고 롤렉스 시계를 찬 모습. 옆에는 순심히 고급 한복을 입고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연매출 500억 원 달성한 도윤건설, 내년 상장 목표. 박도윤 대표 업계 최고 경영인상 수상. 박도윤 마이너스 정순심 부부 자선단체에 10억 원 기부. 미화는 기사를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다. 이런 개자식이 10억 원을 기부? 자신은 30년 동안 하루 종일 일해도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됐는데 저들은 10억 원을 기부한다고? 미화는 분노로 휴대폰을 벽에 던져버렸다. 휴대폰 화면이 산산조각 났다. 좋겠다. 참 좋겠어. 미화는 바닥에 누워 중얼거렸다. 나는 지은이 학비 벌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너는 떵떵거리며 살았구나. 그날 밤 미화는 술에 취한 채로 바닥에서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30년 전 그날이 계속 반복됐다. 혼례 당일 새벽 5시 미화는 한잠도 못 잔 채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젯밤 바닥에서 잠들었다가 새벽에 깨어 침대로 기어 올라갔지만 눈은 한 번도 감기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도윤의 얼굴과 순심의 비웃음 같은 미소만 맴돌았다. 거울을 보니 처참했다. 밤새 울어서 눈은 호두알처럼 퉁퉁 부어있고 얼굴은 누렇게 뜬 상태였다. 67년을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하룻밤 사이에 더 깊이 새겨진 것 같았다. 오늘은 지은이 결혼식인데. 미화는 떨리는 손으로 세면대를 붙잡았다. 옷장에서 빨간 한복을 꺼냈다. 붉은 색깔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다. 지은이를 위해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 중 절반을 들여 맞춘 혼례복이었다. 30년 동안 푼돈 모아서 만든 적금을 모두 깨서 산 옷이었다. 한복을 입으면서도 손이 계속 떨렸다. 저고리 고름을 매는 것조차 힘들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우스워 보였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초라한 건 가릴 수 없었다. 엄마, 지은이 방에서 나오며 소리쳤다. 준비됐어요? 지은이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천사 같았다. 화려한 티아라를 쓰고 긴 베일이 바닥까지 흘러내렸다. 35년 만에 보는 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우리 지은이. 정말. 미화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엄마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지은이 미화의 손을 잡았다. 오늘 정말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미화는 억지로 웃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딸의 가장 행복한 날에 자신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니. 예식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지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에요. 이제 민수 오빠랑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낳고. 지은의 눈이 반짝였다. 엄마도 이제 외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미화의 속이 더 복잡해졌다. 행복하게? 내 시아버지가 바로 너를 버린 그 아빠인데? 내가 결혼하는 남자는 내 이복 형제나 다름없는데? 하지만 그 말을 할 수는 없었다. 오늘, 지금 당장은. 그래. 우리 지은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화는 간신히 대답했다. 웨딩홀 그랜드 팰리스에 도착했을 때 미화는 입이 딱 벌어졌다. 성급 호텔의 최고급 웨딩홀이었다.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하얀 장미로 장식된 버질로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와, 정말 멋지다. 미화는 감탄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지만 하객들을 보니 기가 죽었다. 신랑 측은 모두 고급 정장과 한복을 입고 있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자들, 비싼 시계를 찬 남자들.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았다. 반면 신부 측은 미화의 몇 안 되는 친구들과 지은이의 직장 동료들 뿐이었다. 숫자도 적고 옷차림도 초라했다. 마치 결혼식이 아니라 동창회에 온 것 같았다. 어머님, 신부 어머니 자리는 저쪽입니다. 웨딩 플래너가 안내했다. 미화는 떨리는 다리로 신부 어머니석으로 걸어갔다. 홀로 앉으니 더욱 초라했다. 맞은편을 보니 신랑 부모석에는 도윤과 순심이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순심은 화려한 금색 한복을 입고 있었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에 반짝였다. 도윤은 고급 정장에 금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마치 자신들이 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듯 환하게 웃고 있었다. 주변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며 여유롭게 인사하는 모습이 완벽한 가족 같아 보였다. 저들이 진짜 가족이고 나는 뭐야? 미화의 가슴이 조여왔다. 식이 시작되자 음악이 웅장하게 울려 퍼졌다. 지은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왔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다음은 양가 부모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웨딩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도윤이 자신만만하게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 모습이 30년 전 그대로였다. 언제나 자신 있고 언제나 당당한 모습. 안녕하십니까. 도윤의 목소리는 웅장했다. 신랑 아버지 박도윤입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윤은 여유 있게 말했다. 우리 민수가 정말 훌륭한 신부를 만났습니다. 지은 씨는 예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한 것 같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하객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도 지은 씨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더 큰 박수가 쏟아졌다. 일부 하객들은 눈물을 닦기까지 했다. 미화는 그 모습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았다. 저 개자식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어. 가족? 사랑? 지은이가 자기 친딸인 줄도 모르면서. 이제 신부 어머니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가 미화를 바라봤다. 수백 명의 시선이 미화에게 집중됐다. 하지만 미화는 일어날 수 없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30년 동안 쌓인 분노가 가슴에서 폭발하려고 했다. 나는 뭐야? 저 자식 때문에 30년 동안 지옥에서 산 건 뭐야?
예식장 안은 찬란하게 꾸며져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흰 장식 천이 물결처럼 드리워져 있었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신랑 민수와 신부 지은은 단상 위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뒤편 시댁 부모석과 신부 측 자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이제 신부 어머니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사회자의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간 수백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미화에게 쏠렸다. 미화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쿵, 쿵 거세게 뛰었다.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배어 나왔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소용돌이쳤다. 내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니? 당당해져야지. 넌 혼자서도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나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사회자가 다시 다급하게 불렀다. 어머님, 신부 어머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옆에 앉은 지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봤다. 민수 또한 고개를 갸웃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미화는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식장 안에서 웅성거림이 번졌다. 신부 어머니가 왜 저러지? 혼자 딸 키우느라 고생해서 많이 긴장했나 보네. 좀 당당하지 못하네 남사스럽게. 뒤편 하객들 사이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미화의 귓가를 후벼 팠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이마에 땀이 맺혔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저려왔다. 그러던 순간 시선을 옆으로 돌리자 전 남편 도윤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의자에 기댄 채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너 아직도 날 못 잊었니? 여전히 초라하구나. 그 순간 미화의 속에서 30년 동안 눌러왔던 분노와 치욕이 폭발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떠올라선 안 될 과거가 밀려왔다. 생활고에 지쳐가던 젊은 시절, 남편이 문을 쾅 닫고 나가던 뒷모습, 딸을 품에 안고 밤새 울며 버텼던 그 수많은 밤들, 그리고 남편의 차갑던 한마디, 너랑은 끝이다.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지금 눈앞에 도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신랑 아버지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 옆에서 새 부인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승리자가 된 듯 눈길을 흘겼다. 잠깐, 미화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예식장 전체를 쩌렁 울렸다. 모두 잠깐. 수백 명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꽂혔다. 술잔을 들던 하객이 멈칫했고 신랑과 신부마저 놀란 눈으로 미화를 바라봤다. 사회자는 당황한 얼굴로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저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미화는 이미 벼랑 끝에 선 사람 같았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다. 여러분,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숨죽인 정적이 예식장을 덮었다. 뒤편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저 사람 미화는 손가락을 떨리며 도윤을 가리켰다. 저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진 듯 예식장이 술렁였다. 뭐라고? 전 남편? 그럼 저분이.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지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는 황급히 아버지를 돌아봤다. 도윤은 굳은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보, 그만해. 여기서 이럴 일 아니야. 그러자 미화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여보, 여보라고?
내가 언제부터 누군가의 여보였니? 넌 내 남편이었어. 그리고 이 아이의 아버지였어. 그런데 너 30해 전 우리를 버리고 떠나더니 이제는 새 부인 손잡고 이 자리에서 아버지 행세를 해?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치욕과 분노의 눈물이었다. 하객들은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지며 그 장면을 담았다. 일부는 수군거렸고 일부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지. 신부 어머니가 전 남편이랑. 지은은 단상 위에서 무너져 내리는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아버지 맞아요? 엄마 말씀이 사실이에요? 민수는 당황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도윤은 침을 꿀꺽 삼켰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새 부인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손수건을 움켜쥐었다. 그러나 미화는 멈추지 않았다. 30년 동안 나는 내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 그 힘든 세월 혼자 버텼다고. 그런데 내가 감히 내 딸의 혼인날 시아버지 자리에서 웃고 앉아 있어? 그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야. 그 순간 예식장은 폭풍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더 이상 신부의 어머니가 아니라 인생을 통째로 걸고 분노를 터뜨리는 한 여인에게 향해 있었다.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신부의 얼굴은 금세 창백해졌다. 두 눈은 충격에 휘둥그레져 있었고 손에 든 꽃다발은 땅에 떨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하지만 미화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다. 30년 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그날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다. 미화의 목소리가 예식장 천장에 메아리쳤다. 여러분, 저기 신랑 아버지로 앉아 계신 저 사람. 떨리는 손가락이 도윤을 정조준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지은이 친아버지입니다. 예식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리고 곧 폭풍 같은 술렁임이 터졌다. 뭐라고 했어? 신랑 아버지가 신부 친아버지라고? 그럼 두 집안이.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쏟아졌다. 여기저기서 휴대폰 카메라가 번쩍이며 이 장면을 담아냈다. 지은은 숨조차 쉬지 못하며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목소리는 간신히 짜낸 듯 미약했다. 미화의 두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억눌린 한의 눈물이었다. 지은아 미안해. 미안하다 엄마가 30년 동안 숨겨왔어. 저 사람이 저 박도윤이 내 친아버지야. 예식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돈어른,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망언을. 그러나 미화는 날카롭게 웃어버렸다. 그 웃음은 눈물과 분노가 뒤엉킨 미쳐버린 듯한 히스테리였다. 망언? 망언이라고? 내가 우리를 버리고 떠난 게 망언이지. 지은이가 고작 8개월이었을 때 내가 어떤 얼굴로 문을 박차고 나갔는지 내가 잊을 것 같아. 하객들이 다시 웅성거렸다. 세상에 애기였을 때 버렸다고? 그런데 지금은 아버지 행세를? 새 부인 순심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팔을 움켜쥐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정말입니까? 미화는 몸을 앞으로 내밀며 목이 터져라 외쳤다. 30년 동안 나는 혼자 이 아이를 키웠어. 낮에는 사무실 청소하고 밤에는 술집 설거지하며 하루 두세 시간도 못 자고 살았다고. 지은이 학비 벌려고 손이 다 갈라져도 등골이 휘어도 나는 버텼어. 그런데 넌?
너는 그 시간 동안 이 여자랑 재혼해서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았겠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다.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단상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 엄마 말씀이 정말이에요? 저를 버리고 가신 게 사실이에요? 민수 또한 아버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아버지, 대답하세요. 사실입니까? 신부 어머니 말씀이 다 사실이냐고요. 수백 명의 하객이 두 눈으로 도윤을 꿰뚫었다. 도윤은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한참 동안 허공만 바라보던 그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중얼거렸다. 그땐 사정이 있었어. 사정? 미화가 비웃듯 소리쳤다. 사정이라니. 그 사정이란 게 뭐야? 젊은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가족 버리고 달아난 게 사정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예식장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순심은 경악에 휩싸여 도윤을 밀쳐냈다. 여보, 정말입니까? 이게 사실이냐고요. 이 결혼이 우리 가문이 전부 조롱거리가 되게 생겼는데. 도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다. 그 모습은 더 이상 당당한 신랑 아버지가 아니었다. 초라하고 비겁한 한 남자의 민낯이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연민과 비난이 교차했다. 와, 저 신부 어머니 대단하다. 저걸 지금까지 숨기고 혼자 키우셨다고? 아니, 저 신랑 아버지라는 사람은 뭐야? 인간도 아니네. 지은은 울먹이며 단상에서 엄마를 향해 손을 뻗었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왜 나한테 숨기셨어요? 미화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지은아, 널 지키고 싶었어. 내 인생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이 흉터가 되지 않길 바랐어. 그래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오늘만큼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내 앞에서 이 자식이 아버지 행세하는 걸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겠니? 그 순간 예식장은 정적에 휩싸였다. 눈물, 분노, 배신, 치욕이 한꺼번에 뒤엉킨 순간. 그리고 모든 진실이 모두의 앞에서 폭탄처럼 터져버렸다. 예식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화려한 조명도 웨딩마치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바닥에는 흩어진 꽃잎과 깨진 샴페인 잔이 나뒹굴었고 수백 명의 하객들은 수군거리며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기 바빴다. 지은은 얼굴이 눈물로 번져 화장이 엉망이 된 채 신랑 민수의 품에 매달려 울고 있었다. 민수는 신부를 감싸 안으면서도 아버지 도윤을 향한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지은아, 미화가 떨리는 다리로 딸에게 다가갔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러나 지은은 고개를 획 돌려버렸다. 눈빛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가득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내 결혼식을 망쳐버리셨어요? 그 말은 날선 칼이 되어 미화의 가슴을 후벼 팠다. 다리가 풀린 미화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울먹였다. 지은아, 엄마는 내가 모른 채 살아가길 원하지 않았어. 더는 거짓말로 널 속일 수가 없었어. 그러자 지은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그럼 차라리 끝까지 숨기셨어야죠. 왜 하필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이날에. 하객들은 더 이상 머물지 않았다.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식장을 빠져나갔다. 웅성거림은 욕설과 비난으로 변해갔다. 저 집안 완전히 망했네. 신부 어머니가 폭로를. 저런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순식간에 휘몰아친 파문 속에서 도윤은 순심의 손을 잡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떠나며 미화를 흘끗 본 그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냉소와 비아냥이 서려 있었다.
결국 내가 또 판을 엎었군 하는 비열한 시선이었다. 미화는 텅 빈 예식장 한쪽에 주저앉았다. 남은 꽃장식 사이로 딸이 입은 하얀 드레스가 멀리 사라져가는 것이 보였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잿더미처럼 허무하게 떨려 나왔다. 그날 이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지은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미화는 하루 종일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앉아만 있었다. 진동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화면에는 배달 광고나 카드사 안내 문자가 뜰 뿐이었다. 혹시 정말 영영날 미워하게 된 걸까?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깊게 패인 눈가주름을 만지며 흐느꼈다. 인생을 딸 하나에게만 걸고 살아온 세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마저 자신이 딸의 행복을 짓밟아 버린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사흘째 되는 밤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엄마, 지은이었다. 그러나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아. 미화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지은은 잠시 엄마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엄마, 민수 오빠랑 며칠 동안 많이 얘기했어요. 오빠도 아버지한테 실망했대요. 그런 과거가 있는 줄 몰랐다고. 미화는 손을 덜덜 떨며 딸의 손을 붙잡았다. 지은아.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하지만 나는 엄마 편이에요. 30년 동안 나 하나만 바라보고 키워준 건 엄마였으니까.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지금 이렇게 서 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순간 미화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무너졌던 가슴이 마침내 치유되는 듯 뜨겁게 울부짖으며 딸을 끌어안았다. 지은아, 고맙다. 엄마가 널 지켜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날 밤 모녀는 서로를 꼭 껴안고 밤이 새도록 울었다. 30년 동안 쌓인 모든 오해와 고통이 눈물 속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미화는 우편함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보내는 이는 박도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미안하다. 그때도 지금도. 짧은 문장이었지만 30년의 세월을 무책임하게 덮으려는 듯한 비겁한 사과였다. 미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구겨버렸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다. 너도 그때의 상처도. 미화는 창밖으로 고개를 들었다. 따뜻한 햇살이 마당 가득 흩어지고 있었다. 거실 안에서는 지은이 부른 자장가 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옆에서 민수가 서툴지만 따뜻하게 화답하고 있었다. 미화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지. 시간은 흐르고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 지은의 뱃속에는 작은 아이가 자라나고 있었다. 미화는 어느 날 딸과 사위에게 말했다. 너희가 잘 살아가는 것만 봐도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손자까지 품게 된다면 그건 내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겠지. 지은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엄마, 이제는 우리가 엄마 지켜드릴게요. 이제 엄마 혼자 아니에요. 그 말에 미화의 눈가가 다시 젖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치욕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직 위로와 감사,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과거는 더 이상 족쇄가 아니었다. 30년의 고통을 지나 드디어 가족이라는 진짜 이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